퍼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오늘은 그 3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3편 오늘부터는 탈석유화 시대에서 새 시장이 열린다는 주제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탈석유화 시대의 핵심 화두로 지금 그린 뉴딜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 뉴딜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 또 지난번에 영어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셨던 윤수 팀장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린 뉴딜은 친환경 뉴딜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뉴딜을 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는 좀 힘든데 대공황 시절에 경제가 완전 침체로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대량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다시 살리는 그런 정책을 간단하게 말하면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들이 나서서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 방식을 좀 친환경적으로 해보자. 이런 주장이 일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뜨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에 맞춰서 뭐 그 국정 화두로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중대본 회의나 뭐 이런 부분에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원래 코리안 뉴딜이 먼저 나왔었어요. 한국형 뉴딜이 먼저 나왔었는데 그린 뉴딜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화두를 던지면서 이게 끼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코리안 뉴딜의 그런 뭐 SOC 관련이나 디지털 전환이나 언택트 이렇게 이제 3개 정도의 그런 이제 화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원으로 이제 4번째 화제죠. 그린 뉴딜이 이제 여기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안에 이미 이제 그 비대면, 그다음에 그 스마트 시티 SOC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많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한국형 뉴딜하고 그 한국형 그린 뉴딜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예,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해서 이제 말해보자면은 사실 이 그린 뉴딜이 나온 이 배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일자리에 관련된 좀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은 플러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곳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후 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SOC에 관련된 투자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그런 인력들을 대거 창출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산업재난통상부 출입하고 계신 기자께서 지금 그 그린 뉴딜과 한국형 뉴딜을 구분하자고 하니까 이제 즉석에서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부도 지금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국형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의 차이는 뭐 일단 비대면 뭐 이런 거에는 약간 좀 성장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면은 그린 뉴딜은 여전히 좀 그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 MB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 성장에 했던 그 이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자 이런 개념하고 좀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린 뉴딜은 사실 그 용어 자체가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지난해 미국에서였는데요. 2018년, 2019년 대규모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고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면서 그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런 상황에서 산불이나 어떤 자연재해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그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주장이 일면서 미국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대표 정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유명한데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정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10년 내 미국의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스마트 그리드 도시를 건설한다.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건설한다. 클린턴 정부 당시에 엘고 부통령이 했었던 내용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언뜻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배경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죠.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 모든 연구들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번에 그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사실은 그 환경이 오염되면서 동물들이 자꾸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뭐 박쥐를 먹었기도 했겠지만 먹었나요? 거기서? 이제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일단은 박쥐가 좀 만연사상을 당하고 있죠. 산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 언니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 네네. 그 언니네 언니인가요? 언니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 저한테도 정도로 노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엄청난 대규모 저택이잖아요. 거기 쪽을 덮칠 정도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이게 단순한 뭐 선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 네. 정책도 사실상 경제적인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환경을 그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환경을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많을 때는 당연히 이제 환경을 지키자는 쪽으로 정책의 아마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그 순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은 그 분수령이 2018년, 2019년인데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도 상당한 발표됐을 당시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요. 코르테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변화 상황은 전쟁 시와 똑같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재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퍼부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사실 좀 호응을 받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너무 과격한 주장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그 전환점이 생긴 거죠. 네네. 명분이 생긴 거죠. 네네. 사실은 이번에 그 뉴딜 그린 뉴딜도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클린턴 때도 이제 민주당의 이게 화두였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새로운 판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자기들 판으로 자꾸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네. 예, 그런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리 기후협약 여기서 이제 탈퇴하려고 하는 것도 네. 사실 이제 어떤 분석이 좀 있었냐면, 그러니까 유럽이 끌고 가고 있는 그린 뉴딜의 어떤 그 네. 판, 이 판에 이제 미국이 끌려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새로운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그 화두를 꺼낸 건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또 민주당에서 나갔고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3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경제가 당연히 대공황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네네.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호텔 안 돼요. 그리고 여행업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게 나무를 심자. 루즈벨트의 나무 심는 군대라는 그런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린 뉴딜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이 모여서 심은 나무가 30억 그루였습니다. 국립공원 조성에 나서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마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니 이것과 결합을 해서 21세기 버전 뭐 옛날처럼 정말 나무를 심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네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시키자.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네네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뉴딜 개념도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봐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창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환경까지 생각하면 그린인데, 네. 그 트럼프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꺼낸 화두지만 또 대선 그 재선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그린 뉴딜은 계속 이제 공화당도 끌고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도 지금 그린 뉴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사실 저한테 물어도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뉴딜이란 개념이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던진 건데 이게 SOC 사업으로만 가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 지금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지금 우리나라도 뭐 1차 산업을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산업 형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린 뉴딜이라든지 어쨌든 한국판 뉴딜이 거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에 뭐 그 온실가스 뭐 감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좀 집중되는 현상이 좀 있어요. 이게 급하게 정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그 경제 구조가 변화되면서 어떤 그 불가피하게 나온 상황이었고요. 네. 그 뉴즈벨트 대통령이 꺼내들긴 했지만,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산업계에서는 이미 그런 필요성이 이제 이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업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정책을 언급하기 전부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네.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산업계는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기업들은 이미 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데 예전부터 많이 투자를 해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이슈가 던져져서 주가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나 이런 저기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6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전일보다 11.4%나 오른 38만 8천 네네. 아, 네네. 원이라고 합니다. 샀어야 되나요? 네. 네, 샀어야 되네요. 솔직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또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막 쭉쭉 오르는 걸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LG화학과 그 삼성 SDI 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40%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수주 규모만 하면은 3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6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대부분 공장들이 해외에 있고 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구미형 일자리라고 LG화학이 추진 중인 그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판 그린 뉴딜에서도 그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SOC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강조하고 있는 거는 녹색 기술 산업 지식 그리고 상품 수출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녹색 산업에 있어서 단순히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도 우리가 패러다임을 잡고 수출을 하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 있는 거죠. SOC에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린 뉴딜이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한 부분의 투자, 육성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녹색 뉴딜도 사실 나온 개념이 IT가 좀 발전한 나라다라는 자신감에서 이제 청와대 좀 꺼낸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잖아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그 비메모리 분야는 아직까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IT도 그 원천 기술은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이 저희는 테네시강 유역의 댐 건설로 흔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방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 복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어떤 경제 구조 또는 이제 그걸 필두로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3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100년간 끌어오는 작업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뭔가를 끌어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자신감 이거는 상당히 좋고 고무적인데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얻어낼지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12일 날 국무회의 때 그냥 뚝딱 갑자기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화두가 나오고 그 청와대나 이제 여당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이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이 뒤늦게나마 끼어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지금 그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미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화석 연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을 이제 몇 년 내에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도록 그리고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서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현대차는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를 지금 개발해 놓고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는 일본이나 이제 유럽 차들에 비해서 이제 이미 좀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다음에 이제 길목을 좀 지키자는 취지로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를 개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나 유럽 정부 또는 미국 정부는 이제 또 일본 도요타나 전기차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또 어떤 얻어낼 거 실익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수소차 중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토요타 미라이라는 수소차가 먼저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현대차가 그 판매량도 1위고
또 그 수소차에서 제일 중요한 주행 거리가 있는데 주행 거리도 그 도요타 미라이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개발한 상황이라고 네네.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 인프라 확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융복합 충전소라는 게 새로 이제 개설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기도 되고 수소도 되고 뭐 휘발유도 되고 이게 다 네네.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가스 예, 스테이션이 이슈가 됐었죠. 예,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지금 계속 늘리겠다고 정부에서도 네네.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거 보면 의지가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기차 개발에 그 국가가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기반 시설, 충전소의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네.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수 경제 규모도 작고 이런 우리나라가 그 선두 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일일이 진짜 필요한 거네요. 그런 네,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면 저희 기업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조력자 역할로 전략을 또는 정책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비상사태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뭐 코리안 뉴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큰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책을 그 정부 주도로 힘차게 끌어가는 것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상황에서 좀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연구는 있어야겠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말은 좀 생각은 좀 각도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 질서에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주도하고 이익을 얻자는 데는 이제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저희 의견에 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가차 없이 이렇게 악플을 좀 달아주시면 왜 나를? 아니, 여기로 해주세요. 저한테요? 제가 오늘 뭐 잘못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